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 자료들을 전시하게 될 박물관 사업을 추진한 지 12년 만에 서울 은평구 진광동에서 박물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12월 말 완공될 가칭 서울 기독교 박물관에는 민주화와 통일,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교회가 140여 년 동안 펼쳐온 기독교 역사 자료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으로 신학의 본질을 강조한 지 2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론에 치우쳐 사변화된 신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본질을 강조한 외침은 오늘날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발전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과테말라 소식을 들어봅니다. 부패 척결을 원하는 국민들이 이례적으로 거리로 나서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 자료들을 전시하게 될 박물관 사업을 추진한 지 12년 만에 어제 서울 은평구 진광동에서 박물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12월 말 완공될 가칭 서울 기독교 박물관에는 민주화와 통일,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교회가 140여 년 동안 펼쳐온 기독교 역사 자료들이 잘 보관되고 전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고석표 기자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가칭 서울기독교박물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11년 11월 한국교회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지 12년 만에 기공식을 갖게 된 겁니다. 내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인데 바로 이 박물관이 그러한 역사의식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건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공식 참석자들은 140여 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 문화유산을 수집 전시하는 박물관이 건립되는 일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되새기고 그것을 지난 과거 140년의 역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우리들의 비전으로 삼아서 이게 차곡차곡 세워간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늘 되새긴다라고 하는 의미에 오늘 이 박물관은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박물관은 연면적 1107제곱미터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건립되며 상설과 기획 전시실, 수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역사문화재단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 박물관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후원도 한국교회부터 받아야 되겠지만 한국교회가 가진 지금 사라져가는 수많은 역사 자료들도 기증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가칭 서울 기독교 박물관은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해 기독교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활용하기 위해 2011년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1회 총회 결의로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이후 박물관 부지 확보 문제 해결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사단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2020년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했고 이후 사업 추진 12년 만에 기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박물관은 앞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전례와 수용, 교회 일치 운동과 관련된 각종 서적과 선교 활동 자료, 정기 간행물, 개인, 개교회 기록 등 각종 사료들을 수집, 전시하게 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신학의 근간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 2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한국 신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국제학술대회 폐회예배 설교자로 나선 장종현 목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론에만 치우쳐 사변화된 신학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신학의 본질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이 잘못된 신학 교육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의 사변화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서구의 신학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당시 이 발언은 한국 신학계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에서 시작한 예장 백석 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종현 목사의 이 선언은 교단 내 차세대 목회자는 물론 타교단 목회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던졌습니다. 7대 실천운동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신앙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답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고, 신학은 학문이 아닌 것으로 무릎 꿇고 말씀을 붙잡고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사변적 학문이 아니다. 사변 신학이 아니다. 사변 신학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의 복음이다. 예수 생명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백석 신학을 가르치는 기독교학부 교수들 역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명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장종현 목사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은 학문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생명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학문은 구원이 없습니다. 지식은 절대로 성경 66권 다 안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요. 착각하지 마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20년 전 신학의 사변화를 경계하며 선언한 예장 백석총회의 외침은 20년이 흐른 현재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영적 재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71회기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교회협의회 실행위원들은 기도회에서 국적과 민족, 종교와 신앙을 넘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군사적 도발과 살상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행위원들은 이어 가자지구 성공회 알-아홀리 병원과 민간인 대피소로 사용된 그리스 정교회 성 포르피리오스 교회가 공격을 당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편 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교회협의회는 신학위원회와 교회일치위원회, 생명문화위원회 등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장로교단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상임회장 선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순미 장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목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장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이들에 대한 자격 심의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두 후보 모두 자격에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 달 14일 개최하는 한장총 정기총회에서 상임회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한장총회는 예장통합총회 등 모두 26개 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코리아가 다음 달 23일까지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캠페인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를 전달하며 복음도 함께 전하는 방식입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캠페인은 지난 1993년부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2억 개 이상의 선물 상자를 전 세계 175개국 어린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는 올해 캠페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필리핀, 몽골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과테말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패 척결을 내세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후보가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받자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이번 검찰 수사가 아레발로의 개혁 정책을 막기 위한 기득권층의 저항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을 맞고 있는 과테말라 소식을 최남용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뭐 그때 한 것처럼 일단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개혁주의 정당 출신으로 반부패와 불안정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가 결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처음에는 0.7%의 적은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당시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산드라 토레스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산드라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의 후원을 받아 그전 정부와 별로 다르지 않는 부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산드라가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제2결선에 오르게 된 아레발로 후보는 큰 지지차로 산드라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차마 때 현 대통령과 부패에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한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은 아레발로 대통령의 취임을 막기 위해 투표 집계 자료를 압수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을 사용해 그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음을 꾸미려고 하자 국민들, 특히 인디오 마을들과 시골 농장 노동자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레발로가 2024년 1월 14일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정의를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교통 동맥의 이동과 교통을 막으면서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디언들 마을들이 보통 때는 뭐 무시를 받고 그래가지고 보이스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48개 마을의 의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마비시킵니다. 인디오 48개 마을로 이루어진 시위대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를 급습하는 일, 방해하는 일, 또 선거 자료 가방을 찢어버리는 것을 지시한 법무부 장관 콘수엘로 포르라의 해임과, 또 두 번째로는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자의 정상적인 취임을 요구하면서 2주 넘게 각 도시들 간의 이동을 막고 하이웨이들을 봉쇄시키는 시위를 계속 진행했다가 이번 주부터 거리 봉쇄 시위를 해제하고 재편성된 평화적 시위를 계속한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48개 지역 모임의 책임자인 빠첸코 의장은 도시봉쇄 때문에 시위를 지지할 수 없다고 한 일부 반대자들 역시 함께 아레발로 대통령 취임을 위해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평화적 시위에 그들 역시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시위의 방향을 조금 재편성하게 된 이유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하게 보자면, 물론 새로운 변화를 반대하며 오랫동안 부패하고 탐욕스러웠던 기득권 측이 있다는 것, 또 그리고 그들의 파워와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부패를 오랫동안 보아왔던 대다수의 과테말라 국민들,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학생들, 지식인들, 또한 옆에서 지켜보는 미국 행정부, 또 스페인과 20개의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 역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지지하고 있기에 시간은 물론 지나겠지만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과테말라 국민들의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며 시위한, 원하는 국민의 뜻으로 당선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2024년 1월 14일 과테말라 대통령으로 무사히 취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사태로 또 도로 공사로 인한 시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고 손해를 보았는데, 또 다치고 죽는 사람들도 생긴 아픔들이 있는데, 그러나 화해할 수 있는,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인디게나들이, 또 농부들이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이야기하며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많은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 역시, 또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 역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사랑과 공의를 겸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과테말라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테말라에는 최남용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과 챗GPT의 목회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개국 28주년을 맞은 강원 CBS는 이탈리아 공연팀이 직접 출연하는 오페라 라보엠을 무료로 선보였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인공지능과 챗GPT를 주제로 제6회 성시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교회가 올바른 인간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인간의 모습들을 구현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교회가 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포럼에선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동현 원장과 디지털 미디어와 교회 조성실 센터장이 초청돼 AI와 챗GPT의 목회적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순천 금당남부교회 주향한 남성중창단이 찬양을 회복하고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제16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으로 축복과 감사와 은혜, 찬양의 곡조와 가사 속에 담긴 그 깊은 뜻을 새기면서 우리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향한 중창단은 순천 금당남부교회 남성 회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 2001년 시작된 순수 아마추어 중창단입니다. 대항교회가 대항 한마음 음악회를 마을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이러한 그 기회를 통해서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음악회에선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정태성 테너 그리고 한국무용가 유정숙 씨가 다양한 무대들을 선보였습니다. 진천군 기독교연합회는 진천중앙교회에서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다른 종교들은 신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며 그 선택에 감사하며 신실한 삶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강원 CBS가 개국 28주년을 맞아 에우레지오 클래시카 내한 공연 오페라 라보엠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마리아 체릭, 나탈리아 로만 등 이탈리아 최정상 성악가 6명과 지휘자, 반주자의 협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